자, 그럼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탁을 활용하는 건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이분께서는 우리 그 기업가분들이 주식이나 어떤 재산만 갖고 있는데 개인적인 아파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 재산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왜 VIP라고 부르고 거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이나 어떤 분들께서 찾아가느냐. 기업의 재산은 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법인을 운영하시면서도 개인 재산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인 재산이라고 하면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펀드도 될 수 있고 주식도 될 수도 있고 현금도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대부분의 분들이 VIP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한번 좀 볼게요. 이분은 사례와 재산이나 어떤 특정 거는 실제 고객 사례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색하고 실제 고객 정보와 다르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보면은 주식 24만 주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상장하셨어요. 시가 약 150억.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재산도 김포시 소재 아파트 약 9억, 반포동 아파트 30억.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 재산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식 갖고 계신 주식을 이제 가업을 이제 큰 아들이 이어가게 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두 딸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본인이 이제 사망하고 나면 불만을 좀 가질 수도 있어서 혹시라도 분쟁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유류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신탁으로 어떻게 풀어보겠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첫 번째는 가업을 물려줄 때 이 주식이 예전엔 비상장 주식이었는데 상장이 되니까 딸들도 이제 그냥 또는 가족들도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다가 실제 사례는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다가 중소 아주 소기업 영세기업이었던 아버님의 이 기계 쪽을 어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그 조립 부품의 기계업이었다면 자동화 기계 예를 들면 이런 기업이죠. 우리 음식물을 시키면은 다 비닐 포장해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어떤 쭉 넣으면 딱 포장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딱 만들어서 이 기업이 상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가 쑥 큰 거죠. 근데 이 맏아들이 들어와서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과 그리고 엄마는 이 아들이 이 기업이 아주 영세한 기업이었는데 키워놨으니까 당연히 얘한테 가업을 물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아들이 경영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상장이 되니까 기업 가치가 훅 큰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도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얘가 다 키운 거를 알고 있고 얘한테 물려줘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이래서 하는데 그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가치가 이 고객님의 가치가 한 150억 원, 김포 아파트 9억 원, 반포 아파트 30억 원 이걸 다 더하면 189억 원이었어요. 상담 당시. 근데 사망시 시가로 좀 조정해야겠지요. 다 유류분과 고민해서 보면 그러면 이분이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유류원이나 또는 유언대용 신탁이나 신탁을 남겨놓지 않고 돌아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원래는 합의분할 형태로 보면 배우자 63억 원 왜냐면 자식들보다 1.5배를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맏아들, 맏딸, 작은딸 이 42억 원, 42억 원, 42억 원이 민법상 법정 상속분입니다. 이때 이제 불만이 있으면 합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게 우리나라의 원칙이고 나의 맏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는 안 된다. 내가 기여가 한 게 있다. 라고 하면 법정 재산 분할 청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유류분인데요. 이분들은 이 주식 대다수의 재산가액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은 맏아들이 키웠으니까 넘겨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류분을 계산해 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재산가액 대비해가지고 주식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유류분은 여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보다 못 받았을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예를 들어 맏딸이 이거보다 21억보다 못 받을 경우에는 많이 받아간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주식은 거의 대부분 80%는 맏아들에게 그리고 주식의 10%씩은 맏딸과 작은딸에게 그리고 나머지 김포 아파트와 반포 아파트의 부분은 3분의 1씩 이렇게
가져가기. 네. 그럼 지금 가액으로 보면 주식과 이외의 자산의 가액을 보면 합치면 28억 원이지요. 맏딸, 작은딸 전부 28억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유류분, 지금 상담 시점에 유류분 산정가액이 21억 원이었는데 21억 원보다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게 설계해 놓은 거지. 그래서 유언이나 유언대용 신탁이나 신탁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유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상속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기여분을 청구하거나 또는 나한테 달라고 소송이 갈 수밖에 없는데 신탁을 활용하신다 그러면 주식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맏아들이 가업 상속할 수 있게 그렇지만 나머지 자산들은 골고루 분배해서 유류분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면서도 가족 간의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이렇게 설계해 주셨는데요. 다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이 첫 번째는 이 재산가액이 변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변동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신탁계약 관련된 사후 수익권 비율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 가액에 맞게. 비율을.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데요. 신탁과 유언의 가장 큰 이제 다른 점은 신탁은 이거 계약서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하실 수 있고 변경에 따른 수수가 조금 발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정서 유언을 남겨놓으시거나 유언을 남겨놓으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걸 새로 써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나 공정서 유언을 남겨놓으실 경우에는 재산을 어떤 비율을 바꾼다든지 재산에 대한 어떤 상황을 바뀐다든지 이런 거는 일부 처리를 보거든요. 그럼 새롭게 유언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재산가액에 따라서 또는 유류분에 따라서 어떤 재산에 대한 그 사업구 수익권 비율을 바꿔놓으신다 그러면 신탁이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서도 유류분을 고려해서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유류분이 있으면 나중에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좀 더 대응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신탁을 활용하면 좋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맏딸 입장에서 자 이렇게 장치를 걸어놨어요. 근데 맏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뭔가 좀 이의제기를 하거나 다시 어떻게 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돌아가시게 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이익이 났든 안 났든 이 문제는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면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이거든요. 누구나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지느냐 이기느냐의 싸움이지 맏딸은 언제든지 돌아가시는 날로부터 내가 부족한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 맏아들한테 또는 많이 받아는 사람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지느냐 또는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계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받아간 재산이 보니까 유류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청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 그렇습니다.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이런 유증 사실을 증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맏딸도 이거 유언대용 신탁이나 신탁을 한다고 해서 가업승계에 관련된 신탁을 한다고 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맏아들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받아놓고 특히나 이거 가업을 물려받았을 때 이 지분이 쪼개진다 그러면 온전하게 경영권이라든지 소유권을 유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까 14%에 80%니까 1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분이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나머지 이분들을 제외한 어떤 다른 세력들이 14%, 15%가 있다고 치면 경영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 재산을 반환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 신탁을 활용하면 가업승계할 때 이 주식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가족 분쟁을 조금 더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례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단 끊읍시다. 자, 여기서 끊고 2부 하면 되고요. 지금 밑에 시계 있죠. 얼마나 했습니까? 많이 했어요. 왜냐면 7시 반에 약속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몇 페이지예요? 5, 6, 얼마 안 남았습니다. 8.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한 15분, 2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니면 가업승계에 관련된 부분과 유류분과 요 두 부분 세 파트로 잘라셔도 되나요? 앞부분 너무 조금 너무 이어져가지고 자르기가 애매해요. 그럼 혹시나 요번 한 거 얼마 정도 했나요? 선배님? 한 30분? 30분? 기네요. 길어요.
죄송합니다. 잘 안 눌러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고, 그래서 항상 15, 20분 정도로 찍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거는 또 짧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바로 가실 거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피디님, 여기 바로 2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기 편집자분께서 피디님한테 혹시 제가 중언부언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조금 잘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시면서 편하게. 네. 자,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사례가 있을 텐데, 그 다음엔 어떤 건가요? 지금 보니까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 이건 뭐죠? 이게 가업승계에 관련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거든요. 아, 최근에 좀 많이 바뀐 그렇습니다. 원래는 한도가 얼마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작년까지는 100억 원, 지금은 가업상속 공제랑 동일해져서 600억 원까지. 와. 600억 원까지 늘어났으니까 6배가 늘어난 거죠. 와, 근데 6배이면서도 절대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렇습니다. 엄청나네요. 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는 돌아가시면서 가업 주식이나 가업 재산을 물려줄 때의 문제라면 가업상속 공제는 근데 이거는 살아 계실 때 물려줘라. 좀 더 기분이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살아 있을 때 물려줘라. 왜냐면 나중에 80대, 90대 정도가 요즘에 평균 연령이잖아요. 80대 초반부터 80대 중반까지. 그러면 자식들도 물려받은 사람이 보면 빨리 결혼하셨으면 창업주분들이 60대예요. 그럼 조금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빨리빨리 물려줘라. 빨리빨리 물려줘서 젊었을 때 어떤 후계자들이 잘 이끌어가게 그래야 좀 활동적이고 생산성 있고 활기가 넘치지 않느냐. 그래서 예전에는 100억 원까지밖에 이제 안 해줬는데 올해부터 600억 원이라는 거기 때문에 6배가 늘어났고요. 한도가. 그래서 원래는 또 재산 공제도 증여세 공제도 예전에는 5억 원밖에 안 빠졌는데 10억 원을 빼주고요. 그래서 만약 최대 여기 사례와 달리 그냥 3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사람이 증여해줬어요. 그러니까 운영자님이 부모님이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세요. 뭐 출판업계 사장님이십니다. 600억 원의 주식에 관련된 걸 딱 넘겨주셨어요. 그러면 이때 600억 원을 그 주식을 받았는데 어떡하지? 저기 증여세 내야 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10억 원을 빼주고 과표 590억 원 중에 60억 원까지는 10%로 60억 원 초과에 대한 금액은 20%로 세율도 좀 특례 세율을 적용. 그렇습니다. 50%가 아니라 과세 표준 60억 원까지는 10%, 60억 원 초과 이제 예를 들면 590억 원까지는 이제 20% 이렇게 해주는 플랜이고요. 근데 이 제도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점? 어떤 게 문제점이에요? 아까 증여재산, 세법상 증여재산은 10년 이내 거만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 이 주식은 기간에 상관없이 증여해 주신 분의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당연 포함됩니다. 유류분이랑 비슷해요. 그렇구나. 네. 당연 20년 전에 증여해 줬다 해서 이 공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당연 10년 이내 것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세법도 상속세에 당연 포함돼서 다만 유류분과 다른 점은 증여 시점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만 당연 포함된다라고 해서 혜택을 많이 주니까 포함시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받는다 그러면 가업상속 공제 요건으로도 충당될 수 있으니까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아서 받는 이제 가업들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계속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똑같이 600억 원, 600억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우리나라의 창업주들이 고령화되시는데 은퇴를 잘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사장에 계셨다가 나이 드시면 회장이 되셨다가 그리고 물려받은 사람도 언제 내가 부모님 눈치 안 보고 주식을 물려받아서 경영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럼 빨리 물려주고 혜택도 많이 줄게. 대신에 잘해야 돼. 네. 그리고 잘해야지만 너 돌아가신 증여자가 돌아갔을 때도 상속세로 정산할 거니까 잘 운영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의미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300억 원을 증여해 줬을 때 일반적인 그냥 요건에 갖추지 않는 기업의 주식이나 또는 이런 재산을 증여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140억 원 정도의 140억 정도의 증여세가 나오는 반면에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아서 10년 이상 유지하면 300억 원까지 빼주거든요. 300억 원까지 대상이 되거든요. 10억 원을 빼주고 290억 원에서 60억 원까지는 10%, 60억 원 초과는 20%로 해서 52억 원의 세금이 나오고요. 88억 원 정도의 세금 절세가 됩니다. 그 대상되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거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주식회사여야만 해요. 주식회사만. 왜냐면 거기에 주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개인 기업은 안 된다. 그냥 주식회사, 법인 기업 중에 주식회사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대표자로 있으면서 또는 지분율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10년 이상 유지한 기업이어야 되고 받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되고 그리고 그 증여 이제 신고 기한 내에 이제 가업에 종사하고 그리고 3년 내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임원이나 대표이사와 뭐 대표이사 요건들을 이제 충족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이제 딱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실제 하고 그 하는 사람들께 주고받고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그래서 만약 5년 정도 또는 7년 정도가 되면은 7년 이상 되는 기업들이 이제 장수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5년, 7년에서 70, 80%가 없어져요. 그리고 개인 기업, 법인 기업이다 하더라도 7년 이상, 마에 7년이 넘어가면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개인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이제 잘 되시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법인으로 전환한다거나 주식회사로 전환해서 여러 가지 비용 혜택들을 더 받아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같은 업종에서 개인 기업에서 주식회사로 넘어간다 그러면 개인 기업의 영위 기간도 법인을 운영했을 때 기간까지 다 포함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거는 주식이기 때문에 법인 기업만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이거죠? 그렇습니다. 증여세 계산. 그래서 가업승계 주식에 관련된 그 요건이 맞는다면 여러 요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건은 책에 나오고 어디서는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예전에는 이런 10년 이상, 20년 이상 영유기간이 그렇게 없이 그냥 100억 원, 10년 이상만 있었고 100억 원이었다면 가업상속공제처럼 다 동일하게 이게 합리적이죠. 오래 그렇습니다. 할수록 좀 한도도 더 많이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증여공제 일괄로 공제가 10억으로 하고. 그리고 5억 원만 빠졌다 그러면 10억 원으로. 그래서 쭉 해서 보시면 세율이 특례세율로 해서 10%, 과세표준 60억 원 초과분은 20%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고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거 정도는 내야지. 그리고 어떤 이거 가업승계 주식 관련돼서 어떤 분들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블로그에 뭐 연부연납 분납이 안 된다. 원래 증여니까 물납은 안 돼요. 증여니까 물납은 안 되는데 연부연납과 분납이 안 되거나 뭐 조금 애매하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 30조 5항과 30조 6항 사항에 따라서 납부 방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연부연납 분납도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분납 가능하고 지금 연부연납이 몇 년이죠? 연부연납 같은 경우에는 상속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년이고요.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제 5년 정도가 되는 5년 10년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연부연납 분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최대한 좀 한번 늦춰서 그렇습니다. 내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300억 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10억 원 정도인 소기업들도 많거든요. 또는 소기업 하더라도 그 60억 원이 초과하지 않는 50억, 60억 원 정도 과표가 그러면 5억, 6억 정도는 이 정도는 연부연납이라든지
또는 이런 상황에서 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제가 과표 절세금을 크게 보기 위해서 300억 원 정도가 많은 거지,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특히나 이제 10억 원에서 주식 가치가 한 60억 원 정도에 10%로 활용하실 수 있는 이 기업들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활용하는 게 단계적 인센티브 용도로 가업승계를 해보자. 한번 사례를 볼까요? 충북에서 김치공장 주식회사인데 만 74세 지분율 100% 1인 기업이네요. 주변 지인들 하나둘씩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고민이 된다. 평생 좋은 김치 만들어내만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전혀 생각 못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큰딸이 같이 한 10년째 일하고 있다. 그래서 큰딸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한다. 뭐부터 시작하면 좋겠냐. 이런 사례 많이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세법의 이제 개정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제가 유의사항 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이 가업승계할 때 이제 신탁회사랑 이제 신탁을 하게 되면 자본시장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세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의사항 말씀드릴 때 설명드릴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을 물려줄 때 가업을 물려줄 때 부모님이 잘 한꺼번에 안 물려주세요. 우리도 어떤 재산을 물려줄 때 얘가 조금씩 잘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고등학교 가면은 더 잘해주고, 대학교 가면, 좋은 대학 가면은 이렇게 잘해주고, 좋은 직장 가면은 또 해주고, 그리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거나 이럴 때 해주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창업주분들은 내가 이제 해가지고 키웠다고 생각하세요. 자식들은 아직까지 내한테 못 미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나는 기업을 운영할 때 한 번도 10년 동안 휴가를 가본 적이 없는데 내 밑에 와가지고 배운다는 놈이 해외여행도 가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나 지금 어디 가 있다고 안 오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우리 아버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와 지금의 세대와 달라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이분한테 그 가업을 물려주거나 아니면은 재산을 물려줬을 때 40대 또는 MZ세대들이 잘해요.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창업주분들은 이제 자식을 볼 때 한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런 발표도 했는데 가업을 물려줬을 때 조금씩 중요하다가 나중에 죽고 나면 나머지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가업승계에 선호하시는 경우셨어요. 그래서 이분께는 이렇게 권유를 해드렸거든요. 신탁이라는 제도 중에 인센티브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센티브 신탁. 무슨 얘기냐면 그 운영자님께서도 예전에 직장을 다녔을 때 어떤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연말에 또는 연초에 인센티브 받잖아요. 그렇죠. 잘했다고 성과 받거나 이랬다고. 마찬가지로 신탁도 인센티브 형태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다 물려주시는 게 아니라 위탁자인 이 고객님, 김치공장의 사장님, 창업주께서 신탁을 하시게 되는데 신탁을 하시게 되는 목적은 내가 죽었을 때 밑에 2번에 보시면 내가 죽었을 때 얘 맏딸한테 주겠다 라고 하는데 내가 오래 살 수도 있고 맏딸도 내가 지금 그 주식을 다 기업을 물려준다고 했는데 아니 증거가 없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조금씩 주시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후계자들도. 그랬을 때 그걸 반영한 계약입니다. 예를 들면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고 나서 특약 조건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수익자 너, 맏딸이 너,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다 받아가는 거지만 만약 특약에 내가 네 대표이사 직은 주겠다. 주겠다. 왜냐하면 대표이사와 대주주, 최대주주는 다른 문제니까요. 주는데 언제 주식을 물려주느냐. 신탁계약 전에 어떤 기업의 매출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익이. 이것보다 너가 운용을 잘해서 매출액과 수익이 5%씩 이상 성장했을 때 내가 이거 맡긴 주식의 10%씩을 넘겨주겠다. 예를 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즉 동료를 해주시는 거죠.
원칙은 내가 죽었을 때 너한테 주겠지만 네네. 이 신탁 계약을 통해서 특약이나 이런 걸 설정해서 네. 너가 잘 운영한다 그러면 네. 이 잘 운영한 만큼 네. 누가 판단해줘서 네. 신탁회사가 매출액 이런 자료를 받아서 5%씩 이상 또는 순이익이 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수익자한테 이렇게 확인해서 네네. 요청했으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가업승계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을 어떤 사람한테 증여할 때, 네. 증여할 때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얘가 증여세를 낼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때 조금씩 넘겨주겠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네네. 근데 이때 그 증여를 해주시고 또는 상속을 해주시려는 분이 고령자시라면 네. 조금씩 넘겨주실 때 얘가 증여세 재원을 마련했을 때 넘겨주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죽으면 다 넘겨주는. 네네. 왜냐면 상속재산 공제가 좀 크니까 네. 증여세 공제보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렇게 넘겨주시고 싶은 고객님도 계시거든요. 네. 이럴 때도 신탁으로 활용하시면 이거 너 건데, 네. 너 건데 부동산 또는 주식, 예금 이거 너 건데 너가 증여세 재원이 마련됐거나 아니면 너가 우리한테 봉양을 잘했을 때 조금씩 받아가다가 내가 죽으면 자녀 재산을 가져가. 이게 훨씬 더 현명한 가업승계와 자산승계, 상속 또는 증여를 활용한 설계가 아닐까. 이건 가업승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조금씩 증여를 하다가 상속으로 넘기는 이런 플랜을 활용하시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짜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탁은. 네. 유의사항 있네요. 유의사항은 뭐죠? 첫 번째는 만약 주식을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신탁업자에게 주식을 맡길 경우에는 주식은 의결권이 예를 들어서 40% 지분율이 있는 사람이 다 맡겼다 라고 할 경우는 신탁업자의 소유 명의로 바뀌는데 신탁업자는 현재 15%밖에 의결권이 안 돼요. 자본시장법상. 이때 신탁업 혁신 방안에서 향후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100% 해준다고 밝힌 바가 있지만 아직 현행 자본시장법상에서는 15%밖에 안 되니까 이 신탁을 맡기실 때는 전체적인 지분율을 고려해가지고 15% 정도만 맡기시는 게 좋다. 네, 지분율. 지분율. 두 번째는 세법상 가업승계나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를 할 때 지분율을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상상 주식은 20% 이상, 40% 이상 계속 보유해야 되는 10년 이상 되는 요건이 있는데 주식을 맡길 경우에 수탁자, 신탁업자가 되면은 이게 명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계속 보유 기간 지분율을 인정해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있으니까 만약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하지 않거나 또는 몇 년 이상 계속 유지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탁을 할 때 좀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요건 10년 이상 계속 이 지분율과 소유 기간을 보유한 분들만 주식을 하셔야 된다, 신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법상으로 그리고 가업 상속 공제나 주식을 할 때도 이거 요건들이 참 복잡하거든요. 이 그 부분은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이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해당이 되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제가 오늘 다 자세히 설명드리고 완벽하려고 했지만 정확성이나 완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 자료는 어떠한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래도 어떻게 상속 그리고 가업승계 공제를 하면서 신탁을 또 활용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저희 채널에서 이제 신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거 이제 활용도도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유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책도 좋지만 아마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은행에서 계신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은행에 뭐 방문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에 이제 영업점이나 금융센터나 오셔서 신탁 관련된 상담을 받고 싶고 가업승계나 자산승계에 관련된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제가 지점이나 영업점이나 금융센터에
가서 이제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참고만 하십시오. 저희가 어떤 지인 간의 관계에서 그냥 단순히 소개를 하는 거지 제가 어떤 대가를 받거나 PPL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새로운 책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책은 준비하는 건 없고요. 책은 아니에요? 이제 어렵잖아요, 신탁이. 그러니까 조금 쉬운 형태로 그리고 저보다 더 이 세무업계나 또는 이 시장 업계에서는 저보다 더 뛰어난 세무 전문가들 많으시거든요. 세무 전문가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하는 그런 기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물론 당연히 그 방법이라는 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그런 테두리 내에서 과세 당국하고 이렇게 해주는 어떤 세무 조력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 앞으로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출연 소감 및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가업 승계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자산을 상속이나 증여할 때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증여할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공제 혜택들 그리고 절세 혜택들 이런 거 다른 분야나 또는 우리가 아닌 분야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상속과 증여가 자산가들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또 가업승계도 우리나라 1인 기업도 많아지고 무인 판매점도 많아지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남의 일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신탁을 활용한 상속 증여할 때, 자산승계, 가업승계할 때 신탁을 꼭 한번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항상 유튜브 채널 제네시스박 건승하시길 바라고 항상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네.